저를 부엌대기 취급하고 집에서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제가 병수발하길 바라시는 건가요? 순간 통화 너머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윤정아. 나는 그냥 너라도. 윤정은 전화기를 살짝 멀리하며 말했습니다. 새며느리에게 부탁하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고 능력 있다며 칭찬하던 그분 말이에요.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아, 제발 나 좀 도와줘. 너밖에 없다. 윤정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마치 오래 묵힌 상처가 조용히 터지는 듯 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늘 말하던 대로 능력 없는 남이잖아요. 필요 없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통화 너머의 울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근데 윤정아, 너는 왜 다시 전화를 받아준 거니? 윤정은 한참 침묵하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이렇게 만든 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말 한마디가 수화기 너머의 공기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이야기의 모든 상처와 비밀이 지금부터 펼쳐지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해 동안 눌러왔던 윤정의 진짜 이야기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고 더 진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윤정의 20년 비밀, 이제부터 들려드릴게요. 능력 없는 부엌대기, 윤정이 이름 대신 많이 듣는 말이었습니다. 윤정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명절 아침이었죠. 손끝이 차가웠지만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낡았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윤정은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깨우면 안 되니까요. 싱크대 앞에 섰어요. 재료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준비해둔 것들이었죠. 나물 12가지, 전 6종류, 갈비찜에 잡채까지. 윤정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칼질 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시계가 6시를 가리킬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정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죠. 벌써 일어났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을 둘러봤어요. 눈빛이 매서웠죠. 이 나물, 간이 약한 거 아니야? 윤정은 즉시 나물을 맛봤어요. 간은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시 양념을 더했어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꼈습니다. 너는 착하긴 한데 능력이 없어. 바보도 아니고 그 쉬운 간 하나 못 맞추니 그냥 부엌대기지 뭐. 그 말이 공기를 갈랐어요. 윤정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죠. 20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으니까요. 남편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명절에도 회사 일이 있다고 했죠. 엄마, 아침은 나중에 먹을게요. 어머, 아들 힘든데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어요. 윤정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시계를 봤어요. 괜찮아요. 여보, 서류 가방 챙겨뒀지? 윤정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11시까지 정리했던 서류들이었죠. 남편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계약서까지 모두 윤정이 정리한 것들이었어요. 남편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나갔습니다. 윤정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제 전을 붙이다 생긴 상처였죠. 붉게 부어올랐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흥, 맞아. 우리 아들 이번에 이사 승진했어. 대단하지? 누구 아들인데
내가 다 잘 키우기도 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윤정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의 승진 뒤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밤새 정리한 보고서들, 거래처 선물 준비, 출장 일정 관리까지 모두 윤정의 손을 거쳤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친척들이 모여들었어요. 윤정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또 음식 나르고 손님들은 윤정을 보지 않았어요. 투명 인간처럼요. 신우이가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는 참 편하겠다. 집에만 있으니까. 친척 아주머니가 맞장구 쳤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일까지 하고 살림까지 다 한다던데 집에서 살림하니 편하지. 윤정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저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았어요. 오후가 되자 시아버지 제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1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였죠. 병상에서 2년을 간호한 사람도 윤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사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집안 재산은 윤정이가 없으면 안 되긴 해. 그것만은 인정한다. 그게 전부였어요. 20년의 헌신이 그것만은 인정한다는 한마디로 정리됐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손님들이 떠났어요. 윤정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죠. 온몸이 쑤셨어요. 시어머니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다 했니? 윤정은 간신히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날카로웠죠. 윤정은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거실에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20년이었어요. 결혼한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명절도 제사도 병수발도 모두 윤정의 몫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 하지 않았어요. 능력 없는 부엌대기. 그게 윤정이 받은 유일한 평가였습니다. 3개월 후였어요. 윤정은 남편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옷깃에서 낯선 향기가 났죠. 여자 향수였어요.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셔츠를 코에 가까이 댔어요. 분명했죠. 자신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윤정은 셔츠를 들고 다가갔죠.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왜? 이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데?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거래처 사람이랑 회의했어. 그때 묻었나 보지. 거래처 사람이요? 윤정이 물었어요. 남편은 다시 노트북을 봤습니다. 응. 중요한 프로젝트 파트너야. 신경 쓸 거 없어. 대화가 끝났어요. 윤정은 셔츠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뭔가 더 물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날 밤 윤정은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의 핸드폰이 자꾸 울렸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까지요. 남편은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20분 뒤 나왔을 때 남편의 표정은 밝았어요. 윤정은 그걸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윤정은 남편의 가방을 정리하다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세아 CEO, 디자인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죠. 여자였어요. 윤정은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은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제주도, 부산, 또 제주도. 한 달에 열흘을 집을 비웠죠. 윤정은 물었어요. 출장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회사 일이 바빠졌어. 너도 알잖아. 남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냉랭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죠. 윤정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 데워드릴까요? 배불러. 먹고 왔어.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그의 얼굴을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죠. 누구랑 드셨어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자꾸 캐묻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 피곤해. 먼저 들어갈게.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윤정은 식탁 앞에 혼자 남았죠.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윤정은 확신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요. 증거는 곳곳에 있었어요. 낯선 영수증들, 잦은 통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보는 남편의 차가운 눈빛. 윤정은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저녁이었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은 차가웠죠. 알았으면 됐네. 윤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들은 대로야.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요. 윤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왜요? 넌 나한테 맞는 여자가 아니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윤정은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저는 20년을 당신 곁에서 그래. 고마워. 근데 그게 다야. 남편은 일어섰어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윤정이 뒤따라갔죠. 어디 가세요? 나가 있을게. 다음에 얘기하자. 문이 닫혔어요. 윤정은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멈출 수가 없었어요. 20년이었어요. 그 시간이 고맙다는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윤정은 바닥에 손을 짚었어요. 차가운 대리석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능력 없는 부엌대기.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결국 그 말이 맞았던 걸까요? 윤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윤정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윤정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렇게 부은 얼굴로 왔어?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꼈습니다. 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놀라는 기색은 없었죠. 알고 있었어. 윤정은 그 말에 얼어붙었어요. 알고 계셨다고요? 우리 아들이 그럴 만했지. 넌 집에만 있으면서 여자 구실을 못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정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20년 동안 그래. 집안일 했지.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며느리면 당연한 거잖아.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어요.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혼하면 되잖아. 아들한테 집만 되지 말고. 그 말이 윤정의 가슴을 찔렀어요. 시어머니는 일어섰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아들이 만나는 사람 내가 봤다. 거래처 사장이란다. 능력도 있고 예쁘더라. 윤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좋겠어. 며느리가 능력이 좀 있어야 내가 어디 가서 체면도 서고 보기 좋지 않겠니?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지 마. 보기 싫어.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문이 닫혔어요. 윤정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20년이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명절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음식을 만들었죠. 시아버지 병수발도 혼자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일이었죠. 윤정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야기 좀 해요.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어요.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 이혼 서류 준비해놨어. 윤정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후들거렸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윤정을 버리기로 한 거였죠. 그날부터 일주일이 지옥 같았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도 받지 않았죠. 윤정은 혼자였어요. 20년을 함께한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남편은 낯선 사람 같았어요. 정장을 빼입고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윤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년인데요. 부인 측에 경제 활동 기록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 정도가 적정합니다. 윤정은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죠. 20년의 값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집은요? 집은 제 명의예요. 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윤정은 그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 회사 일 제가 다 도왔잖아요. 서류 정리, 출장 준비, 거래처 선물까지. 그건 부부간의 내조였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윤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게 공중으로 사라졌어요. 20년의 시간, 수고, 헌신이 단 한 줄로 정리됐습니다. 내조. 그게 전부였죠. 어서 서명이나 해. 남편이 서류를 밀었어요. 윤정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서명을 마치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였어요. 남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전해달래. 나중에 고마울 줄 알라고. 윤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죠. 20년이 끝났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도 가족도 인정도 없었죠. 윤정은 혼자였어요. 길을 걷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능력 없는 부엌대기. 그 말이 또 윤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랬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윤정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다시는 누구의 부엌대기로 살지 않겠다는 것. 윤정은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걸었죠. 그렇게 윤정의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윤정은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죠.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저 신우이예요. 신우이의 목소리였어요. 윤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빠 다음 주에 재혼해요. 결혼식 하기로 했어요.
윤정의 손이 떨렸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군요. 상대가 그 CEO래요. 우리 엄마가 완전 좋아하시더라고요. 맨날 자랑하시고. 신우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려드리려고요.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윤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결혼식 날이었어요. 윤정은 당연히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톡 프로필 사진들을 통해 사진들이 떠돌았어요. 새 신부는 화려했어요. 흰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옆에 선 남편은 웃고 있었죠. 윤정과 함께일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미소였어요. 시어머니도 사진에 있었어요. 새 며느리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핸드폰을 껐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뒤였어요. 신우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우리 집 완전 난리예요. 무슨 일인데요? 새 올케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신우이의 목소리는 황당함으로 가득했어요. 윤정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자기 바쁘단 핑계로 연락도 많이 안 하고 아직 찾아뵙지도 않았대요. 우리 엄마 표정 완전. 하. 신우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호기심은 남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무렵 시댁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세아가 처음 시댁에 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을 가득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맛있는 잔치 음식으로 가득했죠. 아가야, 어서 오너라. 많이 먹으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어요. 세아는 상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이런 거 안 먹어요. 어머. 그래도 우리 집 식구가 되고 첫 식사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 일정이 더 중요하죠. 세아는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힘들게 준비했는데 한 입만이라도 먹거라. 됐어요. 얼굴 뵀으니 가볼게요. 오늘 미팅 있는데 그래도 첫 인사니까 시간 내서 잠깐 들린 거예요. 세아는 일어섰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죠. 문이 닫혔어요. 시어머니는 상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었어요. 아무도 먹지 않았죠. 윤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만들던 모습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다음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새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세아야, 오늘 저녁에 집에서 먹자. 어머니, 저 오늘 회식이에요. 그럼 내일은? 내일도 바빠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요. 세아의 목소리는 짧고 건조했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바쁘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윤정은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전화하면 바로 달려오곤 했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세아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늘 바빴어요.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아에게 전화했죠. 세아야, 이번 추석에는 집에 와야 해. 제사도 지내야 하고. 어머니, 저 그날 출장이에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출장? 명절인데. 회사 일이 더 중요하죠. 제사는 어머니랑 도형 씨랑 지내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제사를. 어머니,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결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회사 대표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제사를 지내요. 세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추석 당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나무를 다듬다 손을 베었어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죠. 윤정이 떠올랐어요. 20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냈던 며느리.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녁이 되어 아들이 왔어요. 시어머니는 간신히 상을 차렸습니다. 엄마, 세아는요? 여느님? 출장 가셨단다. 아, 그렇구나. 바쁘니까. 아들은 태어났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원했던 능력 있는 며느리였을까요? 그의 명절은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석 달이 더 흘렀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아졌죠.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빴어요. 세아와 함께 해외 출장도 자주 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었죠. 어느 추운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장을 보고 돌아오다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발목을 삐끗했죠. 아야,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간신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죠. 신호음만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세아에게도 전화했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30분을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발목이 부어올랐습니다. 통증이 심했죠. 결국 혼자 힘으로 집까지 기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1시간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나 넘어졌어. 발목을 다쳤어. 아, 그래? 파스 붙여.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엄마, 나 바빠. 택시 타고 가.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어요.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윤정이 떠올랐어요. 시아버지가 아팠을 때 밤새 병원에서 지켰던 며느리. 단 한 번도 귀찮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던 사람. 시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집은 어두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불도 켜지 않았죠. 그냥 어둠 속에 누워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시어머니가 작게 대답했어요. 불이 켜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보고 놀랐죠. 왜 이렇게 있어? 병원은 갔어? 못 갔어. 혼자 갈 수가 없더라. 아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금방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은 너무 늦었어요. 그래.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아니, 왜 안 먹었어요? 만들 수가 없었어. 발목이 아파서. 아들은 당황했어요. 요리를 할 줄 몰랐으니까요. 20년 동안 윤정이 다 해줬죠. 배달시킬게요. 됐어. 그냥 잘게.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아들은 잠시 서 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남았어요. 어둠 속에서 윤정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인대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어야 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세아가 있었어요. 드물게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치셨어요? 응, 계단에서 넘어졌어.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만 봤죠. 세아가 며칠 좀 도와줄 수 있어? 혼자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 프로젝트 마감이에요. 간병인 알아보세요. 간병이긴? 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제가 돌봄 노동까지 할 순 없어요. 세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니,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저는 제 일이 있어요. 세아는 다시 노트북을 봤어요. 대화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목발을 짚고 힘겹게 걸었죠.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정은 달랐어요. 시아버지가 암 투병할 때 2년을 간호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단 하루도 쉬지 않았죠. 그때 시어머니는 뭐라고 했을까요? 윤정아, 그래도 이거밖에 못해. 매번 부족하다고 했어요.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집안일을 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부엌에 섰죠.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죠. 윤정이라면 이미 달려왔을 거예요. 괜찮냐고 물으며 깨진 그릇을 치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20년을 함께한 며느리를 쫓아냈어요. 능력 없다고 부엌대기라고 부르며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며느리를 맞았죠. 하지만 그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윤정의 번호를 찾았죠.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어요.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20년을 괴롭힌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꿈을 꿨어요. 윤정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가 말했죠. 윤정아, 고마워. 하지만 윤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꿈에서 깼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윤정에게 연락하기로요. 하지만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윤정이 받아줄까요? 용서해줄까요? 시어머니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시도는 해야 했습니다. 20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했죠.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윤정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시어머니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구세요? 윤정이 다시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나야, 도영이, 어미다.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어요. 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죠. 나 지금 많이 아파. 발목을 다쳤어. 병원에는 가셨어요? 갔다 왔다. 발목에 깁스했단다. 다행이네요. 윤정의 대답은 짧았어요.
시어머니는 더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잘 쉬세요. 윤정이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시어머니는 급히 말했습니다. 윤정아, 잠깐만. 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또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20년 동안 넌 최선을 다했는데 난 인정하지 않았어. 어머니, 부엌댁이라고 불렀던 것도 능력 없다고 했던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정은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윤정이 조용히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새며느리가 어머니를 안 돌봐드리나요?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윤정의 말에는 비꼼이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윤정아, 어머니, 저도 지금 힘들어요. 혼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윤정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시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 내가 너무 많이 아프게 했지. 그래도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을까?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고맙다. 전화가 끊겼어요.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윤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떨리는 목소리, 울먹이는 말투. 윤정은 복잡했어요. 20년의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능력 없다는 말, 부엌댁이라는 비하, 이혼할 때 아들 편만 들며 무시하고 이혼에 앞장섰던 모습들. 모든 게 선명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것도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어머니가 흘렸던 눈물. 혼자 남겨진 뒷모습. 윤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고맙다. 윤정아. 토요일 오후였어요. 윤정은 시댁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와 있었죠. 목발을 짚고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팠습니다. 3달 사이에 많이 늙었더군요. 어머니, 윤정이 다가갔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윤정아 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았어요. 나 요즘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 세아 씨는요? 그 애는 바빠. 회사 일로.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아들도 바쁘고 나한테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정은 차를 마셨습니다. 윤정아, 나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어머니, 20년 동안 넌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 근데 난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지.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윤정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부엌댁이라고 불렀던 거. 정말 미안해. 넌 능력 없는 게 아니었어. 난 그걸 몰랐어. 어머니,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셔도.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시어머니가 윤정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윤정은 손을 뺐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아팠어요.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전 정말 죽고 싶었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께서 제 편을 한 번이라도 들어주셨으면 달랐을까요? 윤정이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 편만 드셨죠. 새며느리 편만 드셨어요. 그게 큰 실수였어. 시어머니는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윤정도 눈물을 흘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윤정아. 나 요즘 자꾸 쓰러져. 몸이 나를 안 들어. 병원에 가보세요. 무서워. 혼자 가기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윤정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가드릴게요. 정말?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예요. 전 더 이상 예전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알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어요. 윤정은 시어머니의 목발을 받쳐줬습니다. 천천히 걸었죠. 윤정은 생각했어요. 이게 옳은 선택일까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돕는 것뿐이라고. 병원에 갔던 날이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당뇨도 악화됐고요.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시어머니는 창백해졌어요. 윤정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입원해야 하나요? 일단 검사부터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병원을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윤정이 택시를 잡았죠.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윤정이 시어머니를 부축해 현관까지 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윤정아. 잠깐만 들어와 줄 수 있어? 시어머니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윤정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고 바닥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윤정이 살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어머니, 청소는요? 혼자 하기가 힘들어. 발목도 아프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았어요.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세아 씨한테 부탁하시죠. 그 애는 안 해. 청소도 집안일도 다 안 한다고 했어. 윤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는 더러웠죠. 그릇들이 며칠째 방치돼 있었어요. 윤정은 소매를 걷었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윤정아. 안 그래도 돼. 괜찮아요. 그냥 할게요. 윤정의 손이 움직였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해왔던 일이니까요. 1시간이 지났어요. 부엌이 깨끗해졌습니다. 윤정은 거실도 쓸었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정아. 다 했어요. 이제 갈게요. 윤정이 가방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건강 챙기세요. 윤정은 현관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일주일 뒤였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암입니다. 췌장암이에요. 시어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암이요? 네.
3기입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나야. 아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바쁜데. 나 암이래. 췌장암. 침묵이 흘렀어요. 길게요. 뭐라고요? 병원에서 3기래. 치료받아야 한대. 엄마, 잠깐만요. 지금 회의 중이라서. 전화가 끊겼어요.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세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아야, 나 췌장암이래. 도와줄 수 있어? 답장은 2시간 뒤에 왔어요. 어머니 충격이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간병은 못해요. 간병인 알아보세요.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엄마, 정말 암이에요? 그래. 의사가 그랬어. 아들은 소파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하죠? 입원해야 한대. 항암 치료받으면서. 입원이요? 그럼 간병은요? 아들이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어? 엄마, 저 회사에서 이사 승진 준비 중이에요. 지금 빠질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은 핸드폰을 봤습니다. 간병인 쓰세요. 제가 비용은 댈게요. 간병인? 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아들의 말투는 세아와 똑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너도 그렇게 말하는구나.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아들은 일어섰어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입원 준비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먼저 갈게요. 문이 닫혔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불도 켜지 않았죠. 윤정이 떠올랐어요. 시아버지가 암 투병할 때를 기억했습니다. 윤정은 2년 동안 병원에 살다시피 했죠. 밤낮으로 간병했어요.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죠. 그때 시어머니는 뭐라고 했을까요? 애야. 집안일만 하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표정이 그러니? 딴 사람 손 타는 거 싫으니 내 부모다 생각하고 좀 잘 좀 해라.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윤정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죠. 이제 와서 또 부탁할 수 있을까요? 자격이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입원하는 날이었어요. 아들이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세아는 오지 않았죠. 병실은 차가웠어요. 하얀 벽, 하얀 침대, 소독약 냄새. 엄마, 간병인은 내일부터 올 거예요. 그래.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웠어요. 아들은 시계를 봤습니다. 저 회사 가봐야 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언제? 글쎄요, 이번 주는 바빠서. 다음 주쯤? 아들은 서둘러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혼자였어요. 밤이 됐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옆 침대는 비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윤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부엌에서 일하는 뒷모습, 시아버지를 간병하던 모습, 모든 게 선명했어요. 윤정아. 시어머니는 작게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둠만 깊어졌죠. 이틀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부작용이 심했죠. 토하고 또 토했어요. 간병인은 기계적으로 일했어요. 친절하지만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물 드릴까요? 시어머니는 물을 마셨어요. 간병인은 다시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저녁이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죠. 윤정이었어요. 어머니, 윤정은 손에 죽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윤정아, 어떡해? 신우이한테 들었어요. 입원하셨다고. 윤정이 다가왔어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죽 끓여왔어요. 드실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죽을 떠서 불었어요. 시어머니 입에 넣어줬죠. 시어머니는 삼켰습니다. 맛있어. 천천히 드세요. 윤정의 손길은 부드러웠어요. 시어머니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상처난 손이었죠. 20년 동안 집안일을 했던 손이에요. 그 손이 지금 자신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하세요. 드셔야죠. 윤정은 계속 죽을 떠서 먹였어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먹었습니다. 간병인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죽그릇이 비었어요. 윤정이 물수건을 적셔서 시어머니 입가를 닦아줬습니다. 고마워. 내가 와줘서. 괜찮아요. 윤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윤정아, 난 너한테 너무 못했어. 20년 동안 알아요. 용서해 줄 수 있어? 윤정은 한참 침묵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죠. 어머니, 전 아직 아파요. 그때 일들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럴 거야. 하지만 어머니를 이렇게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서요. 윤정이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윤정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아침에는 죽을 끓여왔고 저녁에는 과일을 깎아줬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줬어요. 병실을 정리하고 이불을 개줬죠. 간병인은 말했어요. 따님이세요? 정말 효녀시네요. 윤정은 웃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새아도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윤정아, 너 일은 어떻게 하니? 휴가 냈어요. 미안해. 내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윤정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심하게 앓았습니다. 열이 올랐죠. 윤정은 밤새 간호했어요.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히고 계속 손을 잡아줬습니다. 윤정아, 너 자야 해. 괜찮아요. 제가 있을게요. 새벽이 됐어요. 열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윤정의 얼굴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윤정아, 네. 너는 천사야. 윤정은 피식 웃었어요. 시어머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2년 전 시아버지를 간병할 때가 떠올랐어요. 윤정은 그때도 이랬습니다. 밤새 깨어 있으며 돌봤죠. 그때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윤정아, 나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변호사를 불러줄 수 있어? 윤정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뒤 변호사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재산을 윤정 씨에게 상속합니다. 변호사가 읽어주었어요. 윤정은 놀라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윤정아, 들어. 이건 내 마지막 선택이야. 시어머니가 윤정의 손을 잡았어요. 집도 예금도 시아버지가 남긴 땅도 다 내 거야. 어머니,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애는 날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 세아도 마찬가지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넌 달랐어. 날 사람으로 대해줬어. 가족으로 대해줬지. 윤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이건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고마움의 표시야. 유언장이 작성됐어요. 변호사가 나간 뒤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윤정아, 내가 죽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들어줘. 내가 죽으면 넌 내 인생을 살아. 누구의 부엌대기도 아닌 윤정이로. 시어머니가 윤정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윤정은 그 손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고마워. 마지막에 너를 볼 수 있어서. 그날 밤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윤정의 손을 잡은 채로요. 윤정은 울지 않았어요. 그냥 시어머니의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미워하지 않을게요. 잊지 않을게요. 저 잘 살아볼게요. 오랫동안 이어진 조용한 숨결이 멈추었지만 병실에는 따뜻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윤정은 창밖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고 햇빛이 커튼 사이로 흘러들어 병실 한가운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정은 시어머니의 유산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따뜻한 빛이 비치는 곳,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윤정은 매일 문을 열며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더 큰 힘이 담겨 있었고 오래 묵은 상처 대신 새롭게 피어나는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윤정은 마침내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장 아프고도 깊은 이별의 순간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마음 한쪽이 찌릿하고 가슴 깊은 상처가 다시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누군가는 사랑이라고 믿고 살았지만 그 믿음이 외면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평생을 희생했지만 그 희생이 너무도 가볍게 취급될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 우리의 착함이 약함이 아니었다는 것. 누군가의 무심함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윤정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람답게 대하는 사람만이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다. 그리고 내가 겪은 상처는 언젠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혹시 지금 윤정처럼 조용히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요. 당신의 시간과 마음은 누구보다 소중했다고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에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남은 하루는 당신 자신을 조금 더 아껴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